코로나19와 관련해 걱정스러운 소식도 들어왔습니다.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도발 이중 변이 바이러스 감염자가 나온 건데요. 아직까지 인도 변이가 얼마나 위험한지는 정확히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오늘부터 돌봄 종사자 그리고 항공 승무원에게 백신 접종이 실시됩니다. 오늘 관련 소식 두 분과 짚어봅니다. 백순영 가톨릭대 의대 명예교수, 김민아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월요일입니다. 500명대를 기록한 상황인데 숫자는 이제 월요일이나 화요일은 주말 검사 건수의 영향을 저희가 또 생각을 해봐야 되니까. 근데 그걸 차치하더라도 검사 건수 대비 확진자 비율, 양성률 3%에 근접했다. 이건 어떤 메시지로 읽어봐야 될까요? 예, 이게 깜짝 놀랄 만한 숫자가 사실은 전일 네. 672명 발생했는데 이게 주말이거든요. 예. 양성률이 3.67%예요. 12월 26일 날 우리가 1241명 올라갔을 때 그 다음 날이 양성률이 3.77%가 최고였었는데 네. 지금 3.67% 오늘도 줄기는 했습니다마는 2.84%라는 거 양성률로서는 굉장히 큰 거죠. 그래서 어제 위에 오늘 하루긴 하지만 사실 672명이 주말에 나왔는데 오늘 뭐 700명 또 나오고 다음 주에는 그럼 800명, 900명 이렇게 가는 거 아닌가 이런 것이 의심스러웠었는데 예. 하루만이라도 하여튼 다행이긴 합니다. 하지만 양성률이 높고 또 다행히 감염 대상자 지수는 약간은 떨어지는 경향은 있어요. 1.12던 것이 뭐 1.1 이 정도로 떨어지고 있는데 이게 뭐 예. 지속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보이지는 않고 예. 감염 경로 불명의 환자도 계속 27%, 28% 나오고 있고요. 뭐 인도 변이주 오늘 발표된 것뿐만 아니라 변이주들이 지금 부산, 울산, 경남 이 지역에 상당히 많이 퍼져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방역 당국이 과연 잘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가? 즉 전장 유전체는 12%, 13% 정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클러스터가 발생했을 때, 집단 발생이 됐을 때 변이주인지 아닌지는 신속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는데 예. 이런 부분들이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지금 이제 4차 유행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하는 전문가들도 계신데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아직 거리두기 단계를 올리는 데는 굉장히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배경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일단 방역 당국이 설명을 하는 바는 예. 지금 감염제 생산 지수 대비해서 앞으로 이제 그 확진자가 얼마나 늘어날 것인가를 예측을 한 결과와 지금 이제 확산세를 비교했을 때 다소 이제 소폭의 확산세이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다라고 지금 설명을 하고 있고 그리고 얼마 전에 이제 유흥업소라든가 이런 걸 중심으로 해서 일어난 집단 감염 사례들에 대해서 일종의 핀셋 방역으로 해서 이제 좀 영업을 금지시킨 바가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에 대한 효과를 좀 판단할 필요가 있다 이 설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그동안 또 집단 감염 사례에 온상이 됐던 이제 뭐 외국인 근로자들이 많이 있는 사업장이라든가 이런 곳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검사를 한 효과 이런 것들도 이제 나타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지난해 이제 3차 유행 때보다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좀 병상 숫자라든가 의료의 대응의 여력이 많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을 때 이제 거리두기 단계 격상이나 이런 것들은 추가로 판단을 하겠다 이런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아무래도 이제 좀 이렇게 판단하는 어떤 가장 강력한 어떤 배경이랄까요? 근거는 아무래도 경제적인 여건이겠죠. 지금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그동안에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한 여러 가지 피로가 굉장히 쌓여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거리두기 단계를 높이는 거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이 있는 상황이로구나. 이렇게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보이는데요. 하지만 이런 판단이 오히려 이 4차 유행을 더 좀 가속화시킬 수 있다. 이런 전문가들의 지적이 당연히 나올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예. 지금 보면은 앞에 교수님 말씀하셨지만 감염 경로 불분명 비율이 거의 30%에 가깝게 되어 있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라는 것은 이미 이제 지역 사회에 파악하지 못한 감염원이 넓게 있다는 것이고 또 젊은 층을 중심으로 한 무증상 감염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확산이 계속해서 일어나고 있는 거 아니냐라고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 또 있는 거죠. 거기다가 지금 또 날씨가 따뜻해졌기 때문에 거리에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좀 보이는 그런 상황이기도 합니다. 이동량이 예. 늘어나고 있는 것인데 이런 걸 종합해 볼 때 이게 너무 이제 판단의 어떤 근거를 이제 좀 찾기 위한 과정이 길어지면 안 되겠다. 뭐 거리두기를 상향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대책을 쓸 것인지를 빨리 판단하는 게 좋을 것이다. 좀 이런 생각입니다. 네. 예. 그래서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경제적인 걱정 때문에 단계 자체를 올리는 것은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또 다른 추가적인 방역 조치나 아니면 거리두기 단계 자체를 새롭게 개편을 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또다시 나오고 있더라고요. 어떤 대책들이 필요하겠습니까? 예, 우리가 이 방역을 지금 올 여름까지 끝낼 것도 아니고 네. 앞으로 1년 더 갈 수도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속적인 방역이 충분히 필요합니다. 그래서 영업 제한하지 않고 또 가능하면 책임과 자율 이 부분을 강조하는 개선된
방역 수칙을 제안을 했었고 다 만들어져 있는 상황인데도 예. 지금 이렇게 6,700명씩 나오는 상황에서 이건 어쨌든 완화되는 상황이니까 적용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방향성으로 보면 그렇게 가야 되겠지만 지금은 일단 6월까지 예방접종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억제가 돼야 되는데 별로 억제할 수단이 별로 없다는 것이죠. 5인 이상 모임 금지라는 것도 사실 거의 지금 유명무실하게 돼가는 상황이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지금 2.5단계로 올렸다고 그래서 피해는 커지는 반면에 우리가 방역이 통제가 더 잘 돼서 환자 수가 줄어들 것이라고 기대하는 사람들은 아마 거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지금은 이게 줄어드는 것은 기대하기 어렵고 아마 유지하는 것도 어려울 것으로 보이지만 늘어나는 속도를 얼마나 잘 멈출 수 있느냐, 천천히 가게 하느냐, 또 우리가 통제 가능한 수준까지 멈추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만약에 1,000명, 2,000명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 확실하게 보인다면 2.5단계가 아니겠죠. 3단계 럭다운을 며칠이라도 2주라도 해야 될 상황이 올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방역당국에서는 지금 한 1,000명, 1,500명 정도까지는 의료체제가 유지가 될 수가 있다는 거, 그건 맞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의료체제는 유지될지 모르지만 역학조사는 불가능한 상황이 되거든요. 예. 일단 지금도 거의 맥시멈으로 보이는데 1,000명 이상이 나온다 그러면 그 접촉자들을 다 찾아가면서 격리시키고 진단하고 치료하고 하는 이 시스템이 무너질 수밖에 없고 또 무너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시간이 많이 걸릴 수밖에 없으면은 예. 많이 걸리는 만큼 지역사회의 그 접촉자들이 감염시키고 그 다음에는 어디서 감염된지 모르는 사람들이 계속 늘어나는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단계 상향이라는 것은 지금 시스템에서도 5단계로 되어 있는데 예. 우리 아직 그 마지막 단계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거를 해야 된다는 전제를 깔아놓고서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하겠다 하는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고 선제적이라는 게 항상 그런 겁니다. 우리 선제적으로 한 번도 못했어요. 항상 뒤따라가면서 하기 때문에 지난번 3차 유행에도 12월 8일 날 조치를 취했는데 2.5단계로 강화했는데도 불구하고 바로 1,241명 나오거든요. 예. 그러니까 2주일 전의 상황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조치를 3단계로 했다고 해서 당장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예. 그런 강력한 수준의 것들도 할 수 있다는 강력한 의지를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은 지금 방역당국의 이 통제력이라고 그럴까? 컨트롤 타워로서의 역할은 거의 뭐 경제랑 이렇게 둘을 맞불려서 보면은 좀 힘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또 실제로 우리가 일본처럼 이렇게 몇천 명 이렇게 나왔을 경우에 어떻게 대처할지에 대해서는 좀 답이 없는 게 아닌가. 선제적으로 우리는 지금 해야 되는데 일본은 접촉자들 다 분리하지도 못하는 상황에서도 저게 어느 정도 하여튼 유지가 되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우리는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고요. 예. 또 여기 한 가지 더 변수가 만약에 영국 변이주가 우리 지역사회에 많았다고 하면은 예. 이거는 그다음에는 우리 지금 방역 통제 갖고는 되지도 않을 일이기 때문에 뭐 완화가 아니라 지금의 럭다운을 한다 하더라도 아마 확실하게 넓게 퍼질 겁니다. 근데 그 시간적으로 이 변이주가 확산하는 속도보다 우리가 6월까지 접종만 빨리 한다고 그러면은 그 다음에는 사실 역학조사를 좀 덜 해도 상관은 없을 것으로 보여요. 예. 뭐 환자가 하루에 한두 명 입원한다는 정도 되고 사망자가 거의 안 생긴다고 그러면은 관리 가능한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문제는 관건은 6월까지 잘 할 수 있느냐가 이게 우리 국민들의 목표가 돼야 되고 예. 좀 마지막 터널이니까 6월까지는 좀 참자 하는 희망적인 제안을 좀 해봅니다. 잠깐 이제 마지막에 말씀 주시는데 이건 어떻습니까? 그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격상 등을 논의할 수준은 아니고 격상하지 않는 그 어떤 가장 큰 배경 중에 모르겠습니다. 정부 당국에 만약에 자신감이 있다면 위중증 환자나 사망자의 숫자를 작년과 비교해 봤을 때 많이 늘어나지 않고 있는 그런 상황도 충분히 정부가 감안했기 때문에 이런 결정이 내려지는 건 아닐까요? 맞습니다. 지금 위중증 환자 또 사망자는 굉장히 안정적으로 몇 달에 걸쳐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예. 1월 초부터 시작해서 적어도 300명이고 300명에서 700명까지 계속 증가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위중증 환자 수는 12월 말에 400명대 거의 수준에서 지금 100명 이하로 내려와서 예. 어제 발생한 것은 3명 줄어서 99명입니다. 네네. 또 사망자 수도 거의 한 자릿수로 아주 적은 숫자만 사망하기 때문에 물론 치료 방침들이 많이 좋아졌고 또 요양병원, 요양원에서의 선제 검사와 예방 접종이 많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은 맞는데 예. 이것이 지금 안심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예. 중환자 병상도 굉장히 611개가 지금 남아 있기 때문에 예. 12월 달에 비하면은 뭐 10배 이상 남아 있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방역 통제가 무너지면 한순간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지금 6,700명 통제 가능한데요. 예. 1,000명까지 올라가도 가능한데 그 1,000명에서 2,000명 올라가는 게 일주일 이내에 나온다 그러면은 그 다음에 2,000명에서 4,000명 가는 거는 언제 될지 알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렇게 예. 되면은
의료 체제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는 악순환으로 가는 것이고 그걸 또 들여다봤더니 변이주들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예. 되면 상황은 최악으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물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앞으로 한 2달여만 있으면은 예. 접종 속도가 빨리 갈 수는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이 접종 속도도 지금 굉장히 좀 빠르지가 않아요. 예, 예. 이 예방 접종 시스템은 인프라는 잘 갖춰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물량이 없어서 접종센터도 600명 맞출 수 있는데 다 못 맞추고 한 300명 정도까지 맞추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얼마나 빨리 예정되는 물량 수급이 다 되고 6월이면 1,200만 명 다 맞출 수 있느냐. 또 하나의 문제는 이 젊은 층들 30대 미만을 안 맞히다 보니까 신뢰성이 굉장히 떨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오늘 돌봄 인원들 또 항공 승무원들 접종한다고 그러는데 이 접종 동의율이 뭐 60%대, 70%가 안 되는 상황이 되니까 예, 예. 이게 20, 30대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연령층에서 이 백신 문제가 좀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이 분위기가 생겨버린 거거든요. 이게 좀 잘못됐다고 생각합니다.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물론 혈전, 아주 드문 혈전 생길 수 있는데 예, 예. 충분히 대처만 할 수 있다 그러면 뭐 아나필락틱 쇼크랑 마찬가지거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어떤 부작용이 생기든지 우리 방역 당국에서 그거를 신속하고 명쾌하게 빨리 밝혀줘야 되는데 매번 그거를 놓치고 있습니다. 환자가 발생했을 때 한참 뒤에 뭐 국회에서 나오는 대답이라든지 신문에서 먼저 보도한 걸 나중에 다시 해명을 한다든지. 해명을 한다든지. 근데 날짜를 보면은 벌써 뭐 2, 3주 전에 일어났던 일들을 방역 당국은 다 알고 있는데 예. 인과관계를 잘 모르겠더라도 이런 환자가 발생했고 지금 이 인과관계를 밝히고 있고 최종적으로는 인과관계가 없었다. 이 순서가 돼야 되는데 예. 계속 늦습니다. 주사기 문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예, 예, 예. 불량 주사기 나온 것이 2월 27일부터 나왔는데 지금 알려진 건 며칠 안 됐거든요. 네네. 신고되고 다 수거하고 지방신문에도 나오고 국내 영문지에서 신문으로 보도를 하고 나니까 그 이후에 가서 해명을 한다든지 이게 불씨를 키우는 일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일이 발생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항상 얘기하는 게 신속하고 명쾌하게 보도 정보 공개를 해야만 예. 신뢰성이 생긴다는 것인데 그 신뢰성을 계속 방역 당국에서 깨고 있는 게 저는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예. 네, 지금 백신 접종 동의율이 떨어진 것에 대한 우려를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은 우선 접종 대상자들이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분들 대상으로 일단 동의를 받은 분들에게만 접종을 하는 상태인데 만약에 동의율이 한 40, 50%밖에 안 된다, 떨어진다 하면 그 여분의 백신들은 후순위에 있는 다른 분들에게 접종을 동의를 구하고 접종하면 안 해야죠. 되는 네, 저는 이거 이렇게 생각합니다. 젊은 층에서 만약에 접종 동의율이 떨어진다면은 예. 지금 상황에서 보면은 실제로 접종 동의율뿐만 아니라 군인들도 한다고 그러는데 6월 달에 예. 병사들이 다 20대 아닙니까? 네네. 77%가 20대라고 그러는데 이게 58만 명이거든요. 그러면 병사들은 못 맞춰요.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남습니다. 예. 그러면은 65세 밑에 60세부터 맞추고 무조건 있는 대로 다 빨리 맞춰야 집단 면역이 가까워질 수 있는 거고 예. 집단 면역은 안 된다 할지라도 일단 60세 이상의 고령층에서 접종률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피해는 줄어드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동의율 생각할 것 없이 많은 사람들이 접종을 받는다면은 예를 들어서 60대라도 기저질환 있는 사람들이 다 맞고 난 맞았더니 아무렇지도 않다는 소문이 자꾸 나다 보면은 예. 동의율 자체가 높아질 수 있는 거기 때문에 그런 거 고민할 때가 아니라고 봅니다. 예. 맞출 수 있는 대량 모든 수단을 통해서 최대한 접종을 하는 것이 우선순위인데 예. 물량이 없어서 지금 늦어지고 있는 것이죠. 사실은 동의율이 낮아서 그런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예. 상황은. 예, 예. 알겠습니다. 백신과 관련된 것도 저희가 짚어볼 내용들이 적지 않은데 이제 앞서서 거의 다 뭐 전체적으로 포괄적으로 설명을 해주신 것 같아요. 이중 변이 바이러스, 인도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이 됐고, 그리고 인도 변이 바이러스는 이중 변이 바이러스다. 이거 어떤 겁니까, 교수님? 어떻게 우리 정의를 내려볼 수 있을까요? 이 전 세계적으로 지금 바이러스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변이주가 영국도 있고 남아공도 있고 브라질도 있고 뭐 미국에서도 뉴욕도 있고 또 캘리포니아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변이주들 중에서도 두 개가 같은 종류가 아닌 서로 다른 종류가 합쳐진 것들이 있어요. 이중 변이주라는 게 두 군데에서 나오는 변이주인데 한 나라에서 그것이 나왔다. 이것이 인도의 변이주의 특성입니다. 예. 예. 인도 변이주는 남아공 변이주하고 미국의 캘리포니아 변이주가 합쳐서 있는데요. 여기 써 있는 것 중에 2484Q라는 것은 인도 변이주입니다. 남아공 변이주는 2484K예요.
라이신으로 바뀌었어야 되는데 저기는 그루타민으로 바뀐 겁니다. 약간 바뀐 거죠. 그러니까 남아공 변이에 있던 것이 하나가 아미노 애시드가 바뀌면서 2484Q라는 것이 있고 L452R이라는 거는 캘리포니아, 미국의 캘리포니아의 변이주인데 여기서 각각에 나타나는 이 변이주가 인도 변이주에서는 두 개가 다 변했다는 거죠. 이게 뭘 뜻하냐 하면 이 두 개의 변이 위치가 전부 우리 항체가 결합하는 부위이기 때문에 이 부위가 변하게 되면 항체가 무력화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데 한 개였던 게 두 개로 되었기 때문에 더 가능성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예. 그런데 그러면은 전파력이라든지 독성은 어떻게 되겠느냐 하는 것은 우리는 아직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 인도 당국에서 이 연구를 계속 하고 있지는 못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환자가 너무나 많이 발생을 해서요. 네. 그래서 지금 인도에서의 그 변이주 발생 상황을 보면은 전파력이 굉장히 강한 거는 분명해 보여요. 그렇지만 독성이 얼마나 더 강했느냐에 대한 정보는 없고요. 예. 이 두 가지를 다 합쳐서 보면은 독성이 강한 것은 일단 전파력이 강한 것은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된다고 그러면은 피해는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될 것은 분명한데 예. 또 한 가지 최근의 변이주들의 특성들은 젊은 사람들에서도 더 많이 생긴다. 또 아이들한테도 많이 생긴다 하는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이들도 감염이 되지만 뭐 독성이 더 커져서 아이들이 더 중증이 된다는 결과는 없습니다만은 일단은 40대, 50대의 위중증 환자들이 늘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들이 이게 지금 각국의 그 의료 체제라든지 이 시스템들에 따라서 이 독성이라든지 위중증으로 가는 확률은 바뀔 수가 있기 때문에 잘 네. 알 수는 없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예. 이 바이러스들이 항체를 무력화시키면서 증식이 더 많이 된다는 것은 독성이 더 커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뜻하기 때문에 예, 예. 위험할 수는 있는데 다만 아직까지는 다행인 것은 인도 이외의 지역에서의 이 바이러스들이 많이 유행했다는 결과는 아직까지 없기 때문에 예. 주요 변이주는 아니고 예, 예. 기타 변이주로 들어가서 이러다가 뭐 없어질 수도 있는 변이주이긴 하지만 인도에서 상황을 보면은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 안에서 또 다른 변이주들이 발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예. 더 무서운 바이러스의 변이주가 발생할 가능성도 있다는 것이 좀 더 공포스러운 부분이 있습니다. 일단 뭐 좀 지켜봐야 되겠습니다만 백신 효과가 감소된다라는 측면 내지는 독성 그리고 전파력 또 나이별로 어떻게 또 그 징후가 나올 것인가 좀 더 지켜봐야 되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인도 변이 바이러스, 이중 변이 바이러스에 대한 얘기를 저희가 좀 해봤고 오늘 돌봄 종사자 등이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이제 맞기 시작을 하는데 지금 미국에서 얘기 나오고 있는 게 그 부스터샷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효과를 더 높이기 위해서 이제 이런 부스터샷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우리 정부가 목표로 한 게 상반기 중에 1,200만 명 접종을 마친다. 기존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 아무튼 최선을 다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에서는 뭐 지금 뭐 3차 예방 접종까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과연 계획대로 백신을 접종할 수 있을 것인가, 확보할 수 있을 것인가, 이제 이런 우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떻게 좀 전망을 하시는지요? 일단 우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뭐 부스터샷을 미국에서 이렇게 만약에 인정해서 3차 접종까지 간다고 할 경우에는 예. 이걸 하기 위한 이제 물량을 또 돼야 되기 때문에 예. 그만큼 이제 다른 국가로 수출되거나 이런 물량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이 이제 이걸 시작할 경우에 그럼 유럽은 그러면 그냥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렇습니다. 똑같이 이제 부스터샷을 하기 위한 백신 물량을 확보하기 위해서 이제 노력을 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전 세계적인 어떤 백신 수급의 문제 이런 것들은 가중되는 거거든요. 여기다가 최근에 이제 또 인도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생산 물량을 또 수출 중단시키는 이런 사례가 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네. 여러모로 백신 수급과 관련돼서는 각 국가의 사정에 따라서 불안정하게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국면입니다. 다만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2분기까지의 계약된 물량을 이제 들어오는 것 자체는 뭐 여러모로 이제 좀 그렇게까지 큰 일은 아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결국은 이 지금 우리가 11월까지 집단 면역을 만드는 핵심이라는 것은 결국 이제 3분기부터의 접종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이게 되기 위한 물량이 들어올 수 있느냐 이게 관건인 것인데 아무래도 그걸 전망하는 게 지금 말씀드린 이런 이제 부분들 때문에 쉽지 않아 보인다 이런 것이고요. 결국은 이제 우리가 계약한 그 물량대로만이라도 일단은 제대로 들어올 수 있도록 예를 들면은 이 미국 정부와 좀 협상을 하거나 이런 것들이 이제 필요해진 시점인데 네. 이게 사실은 쉽지는 않아 보입니다. 하지만 예를 들면은 미일 정상회담을 통해서 일본의 스가 요시히데 총리가 방미한 이후에 예. 이제 제약회사와 이제 협상을 해서 추가 물량을 확보했다 이런 소식도 들려오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교적 역량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서도 이것은 변화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비한 전략이나 이런 거는 이제 잘 세우는 게 필요할 것 같고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정말 이것은 어떤 외교 전략의 차원에서 우리 진정한 미국의 친구이다 뭐 이런 걸 내세워서 이제 받는 방법
방법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겠지만 예, 예. 지금 미국이 이렇게 어떤 이 부스터샷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물량을 내놓지 않으면 사실 미국의 입장에서도 어렵다. 왜냐하면 이 코로나19를 이겨내는 것은 미국이 그냥 단독으로 계속해서 백신을 내년에도 맞고 그 다음에도 맞고 계속 이렇게 미국만 맞아서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변이 바이러스 발생이나 이런 것들은 다 세계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 속에서 이제 만들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공동 대응해야 된다. 이런 글로벌 리더십의 차원에서도 사실은 대의 명분을 좀 이렇게 가져가 볼 수도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런 전략들을 적절히 사용해야 될 걸로 보이고 궁극적으로는 11월 집단 면역 전략이라는 거에 대해서 이 로드맵을 최악의 경우에는 다시 짜야 될 필요성도 있어 보입니다. 예. 왜냐하면 어쨌든 11월 집단 면역 전략이라는 것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한 이런 접종 전략이 전제가 되는 것인데 예. 만약에 그게 상당히 어려워지는 것을 이제 부정할 수 없다라고 하면 고위험층 중심으로 고령층이라든가 그다음에 취약계층 중심으로 해서 일단 이제 남아 있는 백신 물량을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백신 물량을 집중을 하고 그걸 토대로 해서 일단은 지금 이 피해를 줄이는 방향으로 일단은 전략을 수정한 이후에 집단 면역을 형성하는 것은 다소 시기를 늦추는 그런 방향으로의 로드맵 조정까지 이제 고려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됐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처음에 이제 백신 접종 계획이 나왔을 때도 세계적인 어떤 여건들, 각국의 상황이나 그 사정에 따라서 약간의 변수가 있지 않을까 이런 우려들이 나왔는데 그게 좀 현실화되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요. 오늘 코로나19 상황은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민하 평론가 이어지는 순서 더 함께하실 거고요. 백순영 가톨릭대의대 명예교수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